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제 국회에서 진행됐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어제 오전 상황을 자세히 요약해서 전해드렸었는데 김호수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또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문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뭔가 명쾌한 김호수 후보자로부터 인정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 의원들이 감정 싸움을 벌이다가 여야 의원들끼리 고성을 지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청문회는 3시간 반가량 중단됐다. 인사청문 시한인 어젯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PT 준비하시죠. 이 사건 하나 보시죠. 검찰 정관이 범행을 은폐한 의혹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파주병원에서 환자 2명이 사망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했죠. 그런데 검찰 정관 변호사가 서류 조작이랑 명의상의 의사를 매수해서 돈을 줘서 그 사람이 수술했다고 하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사실 경찰을 좀 묵혔다가 현재의 문자가 좀 발생한다면은 처음에 좀 나가시면 있죠. 그때까지 뒤로 미술과는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는 내려가서 나가시면 있지만 어쨌거나 내 입장에서는 뭐 누가 오든 나를 다 가능하니까 문제는 없어요. 이게 정관의 힘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정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이 사건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관회의에 대해서 저도 정관회의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입장이니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더욱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가 정관예우는 반드시 뿌리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범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아니면 신상 발언이십니까? 예, 신상 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마주보면서 계속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형태로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그래서 앞서서 의원이 한다면 그럼 그동안 김영민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영민 의원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모두 까집어서 김영민 의원을 비난해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그것만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논란은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저를 얼마나 많이 거론하셨습니까? 제가 고발됐다는 이유로 수사 받아야 된다, 수사 받을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아까 유상봉 의원님 띄우신 PPT에도 제 얼굴이랑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동료에 대한 예의를 먼저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그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자, 그렇게 먼저 저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표현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을 앞으로 좀 정지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한 번씩 다 주고 받으셨고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어떤 답변했는지 김호수 후보자의 답변만으로 저희가 영상을 구성해 봤습니다.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운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변호사법에 보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전제로 드립니다.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취업이나 그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김호수 후보자의 답변 잘 들어보셨습니까? 김호수 후보자도 전임 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 김호수 후보자의 답변은 별개로 각자의 시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공방을 펼쳤는데 말이죠.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의를 구현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네. 지난 윤석열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지시 아래 과잉 수사, 선을 넘어가는 수사,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엑셀레이터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꼭 삼으셔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권력과 싸웠다.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과 싸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취지에 일념하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불사하면서 저항을 했는데, 저는 과거의 검찰총장은 선비 정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다거나 자기 주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던 것이 맞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부인과 장모라고 하는 사건이 연루가 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임 총장님 그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참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제 전임 윤 총장의 경우에는 수사를 잘 해가지고 적폐 수사하고 할 때 수사 실력을 발휘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니까 이제 그걸 막아내는데 법무부부터 국회까지 모든 권력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윤석열 총장 팔다리 자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보낼까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일관성, 거기에 신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한다는 건 제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돼서 그래요? 전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럼 예, 김병진 의원님. 네. 참 조선시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만나고 온 통신사들이 정반대의 얘기를 했듯이 하나의 인물에 대해서 여야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공교로운 거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또 저 이야기가 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당파에 따라서 예. 이 방향성과 시각, 철학이 바뀌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사실관계조차도 다른 시각에서 보잖아요, 보면. 근데 저는 어제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아니 가령 지금 조국 장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그 본인 부인 1심에서 실형받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도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촌 조카도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1심에서 실형받았고 어떤 분은 항소심까지 지금 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불과 지금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그리 멀지 않았던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이게 국민들의 인식과 이렇게 많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좀 느낌을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게
검찰 이게 사법부 독립 못지않게 뭔지 몰라도 헌법 개헌을 할 때는 검찰 수사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김에서 완전히 좀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 영원히 저 문제가 지금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그 전에 검찰이 수사권 완전히 박탈당하는 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검찰이 박탈당한다고 할지라도 예. 어디선가는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의 중심이 경찰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에 지금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 과연 그러면 이게 정권 눈치 안 보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 그 역할을 맡은 기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논쟁이 생길 거거든요. 나중에 기소하는 기관 그럼 공수처 이제 일부가 떨어져 나왔는데 공수처는 공정하게 수사하느냐, 공수처는 공정한 기소권을 행사하느냐 계속해서 지금 반복된 문제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